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의 올쇼TV 오늘 사회를 맡은 유지영입니다. 오늘은 IBM의 딥러닝 서버 솔루션 1편, 딥러닝에서 왜 GPU의 역할이 중요할까라는 주제로 IBM 시스템 사업부에서 인공지능 인프라를 담당하시는 유부선 상무님을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간단히 상무님 추진 사업 또는 업무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IBM 파워 시스템즈에서 딥러닝과 HPC 등 GPU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 유부선이라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프레젠테이션에 앞서 간략히 저와 상무님의 맛배기 토크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PT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에는 간단히 요약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다음에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후에는 설문 참여자 10분께 그리고 좋은 질문을 해주신 5분께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딥러닝에서 GPU의 역할이 왜 중요할까인데요. CPU의 코어가 대략 10개, 15개 내외, 그리고 GPU의 코어가 예를 들어 밈스키, P100이 대략 약 3,000개, 그리고 PT에서 자세히 언급이 될 파워9 볼타 아키텍처 V100이 약 5,00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CPU가 딥러닝에서의 다층 퍼셉트론 또는 행렬 연산과 같은 반복적인 루프 연산 문제를 이처럼 많은 코어를 가지고 있는 패럴렐 프로세싱에 유리한 GPU에 넘기는데요. 그러면 GPU는 수천 개의 코어를 통해서 그 같은 병렬 연산을 신속히 계산을 진행을 합니다. 문제는 이런 로직과 데이터를 GPU와 CPU가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바틀렉, 즉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GPU 컴퓨팅은 항상 CPU가 GPU에게 일을 시킬 때 그때 병목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GPU를 쓰지 않고 CPU로 처리해버리는 게 더 빠른 경우도 있어요. 이건 마치 뭔가 이제 사무 처리를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 때 어떻게 해달라는 그런 자세한 지시 내용을 종이에 적어서 전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하고 만다 하면서 자기가 해버리는 게 더 빠른 것하고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잠시 후에 장모님께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오늘 주로 논의가 될 NVLink 2.0의 볼타 아키텍처에서는 GPU를 여러 장 붙이기보다는 링크 밴드위스를 넓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NVLink를 3개씩 실리콘에 박아 넣어 애그리게이팅 시킨 건데요. 그러니까 50기가가 3개 도합 150기가라는 빠른 속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 서버인 밈스키의 NVLink 1.0도 사실 빠르다라고 했었는데요. NVLink 2.0은 거기서 훨씬 더 빨라진 것 같습니다. 예, IBM의 이전 서버였었죠. 파스칼을 장착했던 민스키라고 하는 서버에 비해서는 거의 2배가 빨라졌는데요. 이건 엔비디아 GPU와 이제 파워 CPU에 장착된 NVLink 포트가 1.0에서 2.0으로 이제 개선된 것도 있습니다만 또 각각의 이제 GPU와 CPU에 장착된 NVLink 포트 수도 4개에서 6개로 늘어났다는 점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예. 그리고 파워9 프로세서 1개당 2개의 GPU가 붙고 GPU, CPU 간 속도가 150기가인데요. 예를 들어 쿠다의 copy to host, 그러니까 GPU에서 CPU로, 그리고 copy to device, 그러니까 CPU에서 GPU로 이 명령어를 치면 파워9에서는 마치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배경에는 단순히 GPU, CPU 간의 속도뿐만 아니라 최대 1TB의 용량을 갖는 램, 즉 메인 메모리를 GPU 메모리처럼 사용하는 IBM의 라지 모델 서포트, 즉 LMS라고 하는 것이 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딥러닝 하시는 분들의 여태까지 가장 큰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GPU 메모리 사이즈의 한계였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더 큰 모델들, 가령 기계 번역이나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올려야 되는
그 모델이 너무 커서 GPU 안에 안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이런 것들을 이제 large 모델 서포트를 통해서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는 CPU와 메모리 간의 속도 얘기도 잠깐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X86은 PCI를 통해서 메모리에 접근하는데 PCI 속도는 32기가, 그것도 양방향이죠. 단방향은 16기가고요. 또 자료를 보니까 파워9 서버 AC922 코드명 뉴엘에서는 CPU와 메모리 간의 전송 속도는 120기가로 나와 있더군요. 인텔 제온 프로세서의 경우 소켓형 메모리 밴드위스가 대략 70기가니까 120기가 정도는 기대 이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의 이제 자랑거리 중에 하나고요. 아직 발표되지 않은 하이엔드급 서버에 들어가는 파워9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밴드위스는 좀 더 커질 계획입니다만 일단 AC922에 들어가는 파워9의 메모리 대역폭은 120GB/s입니다. 이건 인텔 브로드웰이 이제 76.8GB/s의 메모리 밴드위드를 가지는 거에 비하면 1.6배, 1.8배 그거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좋은 메모리 대역폭이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워9 프로세서는 이른바 하이퍼 스레드 기능을 통해서 IBM에서는 SMT라고 알고 있는데요. 코어당 4개의 하드웨어 스레드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무님께서 이제 PT에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겠는데요. 지금까지 대략 몇 가지 사항을 맛보기 정도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만, 볼트 아키텍처 기반의 인공지능 인프라 자체가 전체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공진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보셨고요. IBM의 접근 방향은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엔터프라이즈급 딥 러닝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에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GPU나 FPGA를 위해 이제 차별화된 연결 방식을 가지는 파워9 하드웨어와 그리고 기존의 풍부한 소프트웨어를 결합해서 이런 딥 러닝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IBM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맛보기 토크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부터 상무님의 프레젠테이션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또 궁금한 사항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페이지에 보시는 것은 아마 여러분께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 그런 인터넷에 존재하는 그런 데모입니다. 카페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미지 쪽을 전문으로 하는 딥러닝 프레임워크이죠. 저 화면 밑에 보이는 창에 이미지의 주소 또는 그 이미지를 직접 올리면 이 이미지가 뭐 자동차인지 낙타인지 뭐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것과 같이 한 5개 정도를 가능성 점수와 함께 보여주는 그런 간단한 데모입니다. 이걸 보면 뭐 자동차를 부르는 거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가령 여기선 카라고 나왔는데 왜 오토모빌이라고 안 하고 카나 또는 모터 비히클이라고 나왔을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알아보는 것일까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카페와 같은 딥 러닝 프레임워크는 크게 2가지 페이지로 나누어서 작동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트레이닝 페이지고 두 번째가 그렇게 트레인된 모델을 가지고 어떤 사물을 인식하는 프리딕션 또는 인퍼런스 페이지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 트레이닝을 위해서는 먼저 당연히 이미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무 이미지나 있으면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이미지의 각각의 이거는 뭐다, 이건 차다 또는 트럭이다, 말이다 하는 것처럼 이제 레이블링이 붙은 그런 이미지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들로부터 공통된 특성을 뽑아내는 것이 결국 이 트레이닝의 하는 일이고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카페 라이브러리와 함께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은 그런 뉴럴 네트워크, 즉 신경망 파일들이 필요해요. 이것들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박사님들이 이제 해주셔야죠. 이렇게 해서 트레인 되면 그 결과로서는 여기에 나온 것과 같은 카페 모델이라고 확장명에 붙은 그런 파일이 나옵니다. 이미지넷 컨테스트에서 사용되는 한 128만 장, 즉 한 130GB 정도 되는 이미지
데이터셋을 트레이닝하면 한 240메가 정도 되는 그 카페 모델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퍼런스, 즉 추론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 예로 넣은 것은 물 위에서 펠리컨이 입에 물고기를 하나 물고 그 앞에 검은 머리를 한 물새가 한 마리 쭉 튀어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거를 딱 넣으면 결국 이 아까 트레인된 모델에 의해서 이것은 바다새다 또는 물에 사는 새다 또는 펠리컨이다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 저 딥러닝 할 때 누구나 다 시작은 초보로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카페나 또는 텐서플로우 같은 유명한 이제 딥러닝 프레임워크에서는 보통 흔한 예제를 많이 넣어 놓습니다. 대표적인 예제가 이 MNIST라고 하는 거예요. MNIST는 그 0부터 9까지 사람이 손글씨로 써놓은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손글씨 이미지 데이터셋입니다. 이것들이 한 6만 장 모여 있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트레인하는 것들을 보통 많이 사용하는 이제 초보용 예제로 씁니다. 이걸 역시 이제 카페에서 제공된 트레인용 스크립트를 돌려서 수행을 해보면 CPU로 하는 거하고 GPU로 하는 거고 그 성능 차가 아주 크게 납니다. 보시다시피 저희의 파워 8 프로세서 원코어로 트레이닝을 해보면 한 대략 50분 정도가 걸려요. 그런데 똑같은 트레이닝을 좀 이전 세대의 GPU죠. 케플라 K80 GPU로 하면 43초 만에 끝나고요. 이거를 좀 더 신규인 파스칼 GPU P100으로 트레이닝하면 22초 만에 끝납니다. 52분 대 22초. 굉장한 성능 차이죠. 아마 이걸 보시면 GPU란 것이 굉장히 빠른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CPU와 GPU 간의 이제 특성 비교를 해놨습니다. 정작 보면 CPU가 GPU보다 훨씬 빨라요. CPU는 대부분 다 2기가, 3기가, 심지어 4기가, 5GHz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GPU는 비교적 최근에야 이제 기가헤르츠를 넘었고요. K80 같은 것만 하더라도 560MHz, 즉 0.5GHz에 불과합니다. 대신 CPU가 요즘 많이 나오는 것도 뭐 24코어 뭐 그 정도인 것에 비해서 GPU는 3000, 5000 이렇게 1000단위의 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단순한 플로팅 포인트 연산이라고 하는 즉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코어들을 저렇게 수천 개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GPU는 병렬 연산에만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GPU가 빠른 대표적인 이유이죠. 자, 근데 딥러닝에 왜 특히 GPU가 적합한가? 라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한 줄 요약드리면 딥러닝은 기본적으로 행렬 곱하기 연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여기 뭔가 간단해 보이기도 하고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 그 함수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게 딥러닝의 기본적인 얼개예요. 어떤 이미지 값, 여기서는 x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이미지 값의 특성에 맞춰서 weight를 곱하고요. 거기에 bias, b를 더해서 그거를 softmax라고 하는 가령 함수에 넣어서 그 결과를 뽑아내는 것이 딥러닝 계산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x라는 값 자체도 행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하는 것은 수많은 행렬에 대해서 계속 곱셈, 덧셈 이런 것을 해나가는 과정이 바로 딥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다 보니 이런 행렬 연산에 강한 GPU가 CPU보다 훨씬 빠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근데 GPU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GPU는 어디까지나 accelerator고요. GPU는 뭐 파일을 읽어드릴 수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정성껏 짜신 프로그램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CPU가 도와줘야 할 수 있어요. CPU가 OS도 부팅시키고 파일도 읽고 여러분들과 인터페이스도 하고요. 그리고 CPU가 뭔가 계산을 하다가 굉장히 많은 행렬 연산이 보이네. 이건 GPU가 더 잘하겠다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이제 GPU 쪽으로 보내서 연산을 시키고요. GPU는 그거 시키는 것만 계산해서 다시 CPU로 되돌려줍니다.
그러면 CPU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이거 펠리칸이야 하고 이제 보여주는 그것이 이제 그 일반적인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 CPU와 GPU의 그 협업에서 병목이 생긴다는 것이죠. GPU 컴퓨팅에서의 병목은 크게 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메모리 사이즈죠. 두 번째는 이 CPU와 GPU 간의 연결 속도입니다. GPU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보통 우리가 GPU다, 뭐 P100, V100 하는 것은 GPU 보드 이름이고요. 이 GPU 보드에는 GPU와 가령 그 GV100이라고 하는 GPU와 그리고 거기에 딸린 GPU 메모리가 달려 있습니다. 이 GPU 메모리는 일반 서버에 쓰는 DDR3 혹은 DDR4 메모리가 아니고요. 그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비싼 HBM2라고 하는 메모리를 씁니다. 이 메모리 사이즈가 항상 무한정 커질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한 16기가, 32기가 이 정도를 쓰는데요. 이 사이즈가 불충분할 수가 있어요.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나 그런 것들은 사이즈가 워낙 모델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메모리 속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여태까지 여러 개의 GPU를 모아서 하나의 모델을 담는 데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을 데이터나 뭐 그런 로직이나 그런 것들을 이 CPU로부터 받아와야 되는데 이 CPU와의 연결 방식이 여태까지는 PCI Gen 3 슬롯을 사용했었어요. 이게 뭐 10기가빗 이더넷이나 뭐 16기가bps HBA나 그런 것들을 꽂기에는 충분한 속도였는지 모르겠는데 CPU와 메모리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정도의 속력을 내야 하는 GPU와의 연결에는 굉장히 불충분한 속도였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그 연구원들이 골치를 아파했었죠. 이 문제를 좀 더 극단적으로 보기 위해서 굉장히 좀 과장된 그런 경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앞에 array와 뒤에 array를 더하는, 그래서 소문자 A와 대문자 A를 더해서 세 번째 array에 집어넣는 간단한 연산을 보시죠. 이거야말로 정말 병렬 연산이기 때문에 GPU가 아주 좋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CPU로 계산하면 for 루프문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5000 곱하기 5000으로 계산을 하면 한 1.6초 정도가 나옵니다. 그에 비해서 이걸 GPU로 연산을 한다고 하면 CUDA 프로그램을 통해서 딱 한 줄로 표현이 됩니다. 이 add라는 딱 한 줄로 표현이 되죠. 문제는 이렇게 하면 0.1초 만에, 0.17초 만에 해결이 돼요. 엄청나게 빠르죠. 근데 가만 보면 이 add 위아래에 뭔가 붙어 있습니다. CUDA memcpy host to device. 여기서 host는 CPU, device는 GPU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D2H로 카피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copy to device에 1.5초, copy to host에 1.8초. 그러니까 아까의 0.17초에 합하면 결국 3.5초가 나옵니다. 오히려 그냥 CPU로 처리해버리는 게 2배 이상 빠른 그런 결과가 나오죠. 물론 이건 굉장히 과장된 케이스고요. 딥러닝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그 행렬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의 아까 보셨다시피 거의 언제나 GPU가 훨씬 빠릅니다. 자, 아무튼 이런 GPU의 병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NVIDIA는 물론이고 IBM 같은 CPU 회사들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IBM이 그렇게 노력한 결과로 내놓은 것이 파워9이고요. 이 파워9 프로세서는 포지셔닝을 프리미어 액셀러레이션 플랫폼, 즉 GPU나 FPGA 같은 가속기를 붙이기에 최적인 그런 플랫폼을 지향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특징은 25GB 링크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그런 I/O 포트를 CPU에 실리콘에 박아 넣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인텔 제공 프로세서 최신의 이제 스카이레이크만 하더라도 PCI는 여전히 PCI Gen 3를 씁니다. 그런데 IBM 파워9은 PCI Gen 3 대신 그 2배의 성능을 가지는 PCI Gen 4 포트들을 박아 넣었고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25GB 링크라고 하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I/O 인터페이스를 실리콘에 박아 넣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NVIDIA GPU와 연결하는 NVLink 2.0 포트를 구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향후
ASIC 칩이라든가 FPGA라든가 또는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라든가 하는 그러한 디바이스들과 훨씬 더 빠른 그리고 훨씬 더 낮은 레이턴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포트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오픈 캐피 3.0이라고 하는 높은 대역폭과 낮은 로우 레이턴시를 가지는 그러한 새로운 산업 표준도 별도의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오픈 캐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현재는 물론 IBM 파워 9에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가입된 많은 AMD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하는 많은 협력사들을 통해서 이것이 산업 표준으로 굳어질 예정입니다. 자, NVLink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했는데요. 이 NVLink라는 것이 그러면 IBM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인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NVLink는 기본적으로 엔비디아 기술이고요. 엔비디아 기술은 당연히 x86 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x86 서버와 저희 파워9을 장착한 서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x86을 CPU로 하는 서버에서는 그 연결이 GPU가는 NVLink로 연결이 돼요. 브릭 하나를 쓰기 때문에 50GB/s의 속도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CPU, 즉 인텔 CPU에는 PCI 포트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CPU와의 연결은 여전히 양방향 32GB/s인 PCI Gen3로만 연결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IBM 파워는 3개의 브릭을 연결해서 GPU 간에도 150GB/s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CPU, 즉 파워9 프로세서와 V100 GPU를 NVLink 2.0 3개를 이용해서 150GB/s로 연결을 합니다. 즉 32기가 대 150기가의 큰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IBM 파워9 GPU 서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면 그래도 이쪽이 좀 더 훨씬 많은 수의 GPU를 붙였잖아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IBM은 좀 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IBM은 개수보다는 밴드위드가 더 중요하다. 그럼 개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뒤에 보는 Distributed Deep Learning이라는 것으로 해결을 하기로 그렇게 방향을 정했죠. 뒤에서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자랑하는 IBM 파워9 프로세서를 주축으로 하는 GPU 서버, 코드명은 뉴엘이라고 불렀죠. 정식 명칭은 AC922이라고 하는 GPU 서버입니다. IBM 파워9 프로세서 2소켓으로 되어 있고요. 엔비디아 볼타 GPU가 소켓당 2개, 그러니까 최대 4개까지 들어가는 그런 서버입니다. 공랭식인 경우에는 V100 GPU가 4장까지 들어가고요. 순행식인 경우는 최대 6장까지 들어갑니다. 이 서버는 현재 구축 중인 미국의 코랄 프로젝트라고 해서 미국이 최근에 빼앗겼던 몇 년 전에 빼앗겼던 탑 500 리스트, 즉 전 세계 슈퍼컴 성능 순위에서 현재 1위에서 밀려나 있는데요. 그 1위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인 코랄 프로젝트에 납품되는 바로 그 서버 그대로입니다. AC922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랭식과 순행식이 있는데요. 공랭식에서는 4개 GPU 대신 GPU 간과 GPU와 CPU 간 연결이 150GB/s로 연결이 되고요. 순행식인 경우는 6장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대신 이 연결 방식은 2개 브릭씩 연결하기 때문에 150이 약간 떨어져서 100GB/s로 연결이 되죠. 이 2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코랄 프로젝트예요. 이 코랄 프로젝트라는 것은 미국 에너지성 산하의 3개 국립연구소, 즉 오크리지 연구소와 로렌스 리버모어 연구소, 그리고 알곤 연구소가 합작으로 각각 슈퍼컴을 기존 거에서 대체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탑 500 리스트, 즉 전 세계 슈퍼컴 연산 순위 1위는 중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텐허라고 하는 자체 슈퍼컴을 가지고 있죠. 과거에는 물론 미국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되찾기 위해서 진행 중인 코랄 프로젝트고요. 벌써 몇 년 전에 계약이 돼서 올해 계속 IBM과 멜라녹스와
엔비디아가 컨소시엄을 만든 썸밋과 시에라라고 하는 그런 슈퍼컴이 현재 계속 구축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안에 린팩 테스트를 거쳐서 탑 500 리스트에 등재될 예정인데요. 현재 예상은 못해도 150 페타플롭스 그리고 최대 300 페타플롭스까지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현재 탑 500 리스트에서 1위를 하고 있는 테너는 100 페타플롭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 그림이 코랄 프로젝트 슈퍼컴의 구조예요. 아까 보셨던 IBM AC922 여기서 순행식 서버입니다. 그래서 2소켓의 파워9 프로세서가 들어가고 거기에 6개의 볼타 GPU가 들어갑니다. 이것들이 렉마다 18대씩 들어가고요. 그것들을 연결하기 위한 고속의 인피니밴드, 멜라녹스 인피니밴드 스위치가 들어가고요. 그것들을 연결할 병렬 스토리지로서 IBM GPFS, 요새 이름으로는 스펙트럼 스케일이라고 하죠. 스펙트럼 스케일을 이용한 고속의 병렬 파일 시스템이 이루어져서 썸밋과 시에라라고 하는 고성능 슈퍼컴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시판되는 AC922은 바로 그 슈퍼컴을 구성하는 바로 그 노드 그대로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IBM의 바로 전세대 모델이죠. 파워8과 파스칼 GPU를 장착했던 민스키라고 하는 GPU 서버와 그리고 이 파워9 및 볼타 GPU를 장착한 AC922 서버의 성능 비교표입니다. 이 성능 비교는 아주 간단하게 진행한 거예요. 쿠다라고 하는 엔비디아의 컴퓨팅 플랫폼을 설치하면 쿠다 샘플즈라고 하는 것이 항상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하드웨어의 성능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들로 되어 있어요. 그것들을 몇 개 돌려보면 아까 보셨던 호스트 투 디바이스에 해당하는 멤카피와 그리고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 멤카피 속도를 보면 민스키에서는 30GB/s 정도 나오던 것이 이제 AC922에서는 66 이런 식으로 2배 이상 좋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특히 몬테카를로 멀티 GPU라고 하는 샘플, 즉 복잡한 그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죠. 이것을 이용한 것을 보면 GPU 페타플롭스는 P100에서 V100으로 갈 때 한 1.5배 정도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NVLink는 한 2배 정도 좋아졌었죠. 이것 즉 컴퓨팅 파워와 연결 밴드위드가 각각 1.5배, 2배 이렇게 좋아졌더니 몬테카를로 성능은 이것을 결합해서 나오는 결과인데요. 4.5배나 향상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 제가 직접 돌려봤던 건데요. 저도 돌려보고 어우 굉장하다 하고 이제 놀랐었어요. 그에 비해서 밑에 블랙쇼얼즈 같은 경우는 데이터 무브먼트보다는 정말 그냥 연산만 주로 하는 것들인데 보면 대략 한 1.6배, 즉 GPU 플러스 한 1.5배보다 좀 더 좋은 그 정도의 성능을 낸 것을 보실 수 있죠. 아까 것은 아주 간단한 그런 마이크로 벤치마크고요. 이것은 몰레큘러 다이내믹스, 즉 전통적인 HPC 쪽에서의 분자역학 관련된 벤치마크인데요. CPMD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CPMD라고 하는 것은 GPU 컴퓨팅 하시는 분들에겐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벤치마크 코드였었어요. 이거는 다루는 데이터가 워낙 많았어요. 테라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CPU에서 GPU로 카피하는 속도가 너무 오래 걸려서 이거는 GPU를 써서 옵티마이즈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 성능을 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알려진 그런 악명 높은 코드였습니다. 이거를 그래도 X86에서 P100 GPU를 이용해서 해보면 한 요 정도 성능이 나오는데요. IBM의 전작 모델이었던 IBM 민스키 서버를 이용해서 하면 한 900 나오던 것이 이제 600 정도로 이제 성능이 개선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걸리는 시간이니까 줄어들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요번에 IBM AC922, 즉 파워9과 NVLink 2.0로 연결된 V100으로 테스트를 했더니
결과적으로 한 2.6배 더 빨라진 성능을 냈습니다. 이것이 GPU와 CPU 간의 연결이 NVLink로 되어 있느냐, PCI로 되어 있느냐, 그거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딥러닝 쪽은 어떨까요? 아마 그런 말씀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딥러닝은 일반적인 그런 CPMD 같은 HPC와는 좀 다르다. 한번 데이터가 넘어오면 그걸 계속 반복해서 트레이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CPU, GPU 간의 그 병목이 심하진 않을 것이다. 바로 보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아요. 하지만 멀티 GPU를 이용해서 연산을 할 때는 반드시 결국 그 GPU 연결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 싱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역시 연결이 GPU PCI로 되어 있느냐, NVLink로 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V100 GPU를 X86에 꽂아서 트레이닝한 것과 저희 파워9에 꽂아서 트레이닝한 것을 보면 이 성능은 이제 이미지 퍼 세컨드이기 때문에 숫자가 클수록 좋은 겁니다. 저희 쪽이 한 35% 정도 더 빠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간단해요. 딥러닝은 결국 한 번 트레이닝 시켰다고 이게 끝이 아니죠. 계속 트레이닝을 더 하면 더 할수록 accuracy가 점점 높아집니다. 딥러닝의 궁극적인 목표는 처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accuracy를 더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죠. 물론 accuracy를 높이는 건 뉴럴 네트워크 자체를 향상시키는 것도 있지만 얼마나 더 반복적으로 트레이닝을 시키느냐에도 있습니다. 즉 1.35배 더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정확성을 내는데 저희 파워9을 장착한 AC922 서버 쓰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운영할 때 아무리 하드웨어가 좋아도 소프트웨어에서 지원이 안 되면 곤란하겠죠. 물론 이 딥러닝은 아시다시피 대부분 한 99% 정도는 다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툴들을 사용하십니다. 텐서플로우나 카페, 테아노, 토치, 체이너 다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저희 파워에서 그대로 다 빌드가 되는데요. 좀 더 쉽게 이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IBM에서는 무료 툴로서 파워 AI라고 하는 그런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IBM 별도의 프레임워크를 만든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신 카페나 텐서플로우, 테아노, 토치 이런 것들을 IBM 파워에서 최적화해서 설치하시기 좋게 데비안이나 RPM 패키지로 묶어 놓은 거예요. 이걸 이용하시면 과거에 빌드 하시는데 한 반나절 걸리시던 것을 불과 한 5분 안에 설치를 끝내실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이 파워 AI 속에 들어있는 텐서플로우나 카페에는 IBM만의 옵티마이제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IBM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CPU와 GPU가 NVLink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10분 활용해서 다른 쪽에서는 아예 불가능했던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능들을 집어넣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맨 처음에 얘기가 되었던 라지 모델 서포트입니다. 이건 한 줄 요약드리면 호스트 메모리, 즉 CPU에 붙은 서버 메모리를 GPU가 마치 GPU 메모리인 것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이거는 GPU 메모리 크기의 한계 때문에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큰 모델의 트레이닝도 이제는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게 불가능했던 게 사실 엔비디아의 쿠다에서는 유니파이드 메모리라고 해서 그런 비슷한 기능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치 기존 서버 컴퓨팅에서 CPU의 메모리가 부족하면 버추얼 메모리, 즉 디스크의 스왑 스페이스를 쓸 수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안 쓰잖아요. 이유는 스왑 스페이스를 쓰기 시작하면 성능이 확 느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GPU 메모리를 쓰다가 그게 부족하면 CPU에 있는 메모리를 끌어다 쓸 수 있는 기능이 있긴 있었는데 그게 연결이 PCI Gen3도 있다 보니 이게 너무 느려져서 병목이 됐던 거죠. 하지만 이제 그것이 NVLink, 즉 150GB/s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해보면 쓸만합니다.
아까 그 비유로 스왑 스페이스를 말씀드렸는데 CPU에서도 기존의 그 SAS나 SCSI 디스크에다가 스왑 스페이스를 만들면 성능이 그 스왑 스페이스로 그 메모리가 넘어갈 때 너무 느려서 쓰지를 못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훨씬 더 빠른 SSD나 그런 것들이 많죠. 가령 NVMe 플래시 디스크에다가 스왑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메모리 넘치게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써보십시오. 그래서 해봤는데 쓸만합니다. 물론 CPU 메모리보다 더 빠르진 않죠. 하지만 과거처럼 행 걸릴 정도로 전체 서버가 느려지는 일은 없어요.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AC922에서 제공하는 그 라지 모델 서포트라는 것도 이 우월한 NVLink, CPU와 GPU 간의 NVLink를 이용해서 물론 GPU 메모리만 쓰는 거에 비하면 좀 느리겠으나 이제 쓸만한 그런 기능을 이 CPU 메모리를 이용해서도 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훨씬 더 큰 이미지도 트레이닝이 가능하고요. 그 훨씬 더 큰 모델도 여러 장의 GPU를 쓰지 않고도 한 장에서 처리가 가능하죠. 간단한 그런 데모를 여기 옮겨놨는데요. 카페 타임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죠. 이건 일종의 벤치마크 커맨드입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이 신경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속도로 이제 인퍼런스를 할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 보면 배치 사이즈, 채널 수, width, height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있죠. 기본적으로는 227 곱하기 227의 작은 이미지를 인퍼런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1600 곱하기 1200 난 큰 이미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1600 곱하기 1200으로 해볼게 해서 해보면 에러 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 에러 많이 겪었는데 라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 CUDA success out of memory 저 에러를 금방 보시게 돼요. 하지만 아까 방금 말씀드린 LMS라는 옵션이 IBM 카페에는 들어 있습니다. 이 LMS 요 옵션의 뜻은 요건 단위는 K바이트인데요. 즉 요거는 16기가라는 뜻이죠. 16기가 이상 되는 메모리 청크는 굳이 CPU에서 GPU로 카피해 올 필요 없이 그냥 CPU의 상에 둔 채로 처리해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명령을 다시 돌려보면 이번에는 도중에 메시지 중에 이 컨볼루션 포워드 이쪽 레이어는 LMS 처리했어요 라는 그런 메시지도 나오면서 아까와는 달리 에러가 나지 않고 벤치마크가 훌륭하게 끝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더 큰 이미지도 처리가 이제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걸 이용해서 해보면 기본적으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건 더 빨라지는 건 아니에요. 대신 기존에는 GPU 메모리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것이 이제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 이게 특히 좁고 깊은 그런 뉴럴 네트워크일수록 이 라지 모델 서포트를 쓰시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Enlarged Google Lab이라고 하는 그런 신경망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해보면 똑같은 V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IBM AC922이 이 LMS 모델을 통해서 3.8배 더 빠른 성능을 낼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IBM GPU 솔루션을 적용하신 그런 국내 고객 사례를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께서 대부분 다 동의하시겠습니다만 대부분 고객께서는 자사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딥러닝을 하고 있는지 밝히기를 좀 꺼려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세한 고객 명칭이나 그런 것들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또 저희도 자세히 잘 모르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판매했던 그런 사례들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자율주행과 그리고 보험사의 글자 인식, 그리고 제조업체의 불량품 검사, 그리고 신용카드 고객의 분석 및 오퍼링, 그리고 금융사에서 사기 방지 시스템, 그리고 의료기기 그런 제조 쪽에서 저희 GPU 솔루션들을 도입하셔서 잘 활용하고 계십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무님의 멋진 프레젠테이션을 들어보았습니다. 상무님 프레젠테이션도 멋졌지만 목소리도 성우처럼 멋지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보다는 이제 비주얼이 더 낫다는 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시군요.
사모님 그러면 PT는 잘 들었고요. 아까 CUDA Success Out of Memory 같은 거는 개발자들이 많이 경험을 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이제 LMS를 사용하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상무님 그러면 다른 벤더사 대비 IBM GPU 서버의 강점이 뭔지 간단히 요약해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IBM 파워9에는 물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만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들라고 하면 일단 저희는 SMT라고 부르죠. 일종의 하이퍼 스레딩입니다. SMT를 통해서 인텔 대비 2배의 하드웨어 스레드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는 코어당 4개의 하드웨어 스레드를 냅니다. 그리고 코어당 거의 2배에 가까운 메모리 밴드위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RNN 같은 것에 훨씬 더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피처는 세 번째죠. 즉 아까 보셨던 25GB 링크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I/O 포트를 이용해서 엔비디아 GPU와 CPU가 다이렉트로 통신할 수 있는 그것이 저희에게 가장 큰 기술적 차별성을 주는 그런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AI 컴퓨팅 인프라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AI 컴퓨팅 인프라 현황이 연산량 기준 25.94 페타플롭스. 페타플롭스는 초당 1,000조 번의 연산을 의미하는데요. 이 25.94 페타플롭스가 3년 내 41.14 페타플롭스로 약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AI 컴퓨팅의 주요 수요처는 매출 30억 미만의 스타트업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스타트업이 성장, 발전해야 전체 시장도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결국 가격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좋은 서버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가격이죠. 저희 IBM 파워 프로세서는 원래 고가의 유닉스 서버에 장착되는 그런 전용 칩으로 해서 비싸다는 인식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약간 좀 오해시고요. 이미 파워 8 시절부터 IBM은 오픈 파워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구글과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이 참여하는 그런 컨소시엄을 통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리눅스용 파워 서버를 계속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C 구들들은 X86 서버와도 경쟁이 가능한 그런 저렴한 가격으로 별도로 제공이 되고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 도중 질문이 계속 들어왔는데요.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답변을 또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또 실시간 질문 중에서 몇 가지를 취합을 해서 또 상무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 들어왔습니다. IBM 클라우드에서 AC 구들들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그것이 들어와 있는데요. 저는 원래 짧은 대답을 선호합니다만 여기서 구차하게 좀 이어지는데 일단 짧은 대답부터. 예, 불행하게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 AC 구들들, 저희 IBM 파워 서버는 주로 이제 온프레미스, 즉 고객께서 직접 구매하셔서 자사 데이터 센터에 놓고 사용하시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IBM 클라우드 블루믹스 쪽에서는 아직은 쓸 수는 없습니다. 계속할까요?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김홍배님께서 질문 주셨고요. IBM에서 엔비디아 GPU에 다른 업체의 GPU와 서버 플랫폼을 제한하는 솔루션은 없으신지요? 하는 것이 있는데요. 다른 GPU 벤더라고 하면 AMD 또는 구글의 텐서플로우 TPU가 있겠죠. 예, 간단히 말해서 현재 지금 이 순간에는 없어요. 향후 계획이 있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현재 이 순간에는 저희는 엔비디아 GPU만을 탑재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질문이 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수열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한동안 가상화폐 채굴 열풍이 불 때 GPU 가격이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IBM이 바라보는 GPU 가격 추이와 발전 전망이 궁금합니다. 예, 이거는 요새 말로 페이스팜이라고 하죠. 이거 굉장히 곤란한 질문인데요. 이거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네요. 한마디로 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수는 없겠고요.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고요. 이거는 엔비디아한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발전 방향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전 방향은 좀 더 큰 메모리 그리고 좀 더 집적도가 높은 GPU를 그 모토로 하고요. 특히 IBM과 엔비디아와 IBM이 공동으로 연구하듯이 그 밴드위스의 향상 거기에 많은 노력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퍼런스를 할 때는 사실 자동차 자율주행이나 아까 말씀드린 통번역 뭐 그런 것들은 정말 GPU가 없으면 트레이닝뿐만이 아니고 인퍼런스 자체도 안 되는데요. 그 기타 현재 이미지 인식 정도는 사실은 그 인퍼런스 자체는 트레이닝은 물론 GPU로 해야 됩니다만 인퍼런스 자체는 CPU에서 하는 게 더 빠른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CPU 가격이 더 싸니까요. 하지만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FPGA라든가 또는 TPU처럼 ASIC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그런 방향으로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상덕님께서 해준 질문입니다. 해당 서버는 현재 어떤 산업군에 특히 경쟁력이 있는 건가요? 더불어 특정 서비스 부분에서 강점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저 개인의 답변보다는 그 구글의 답변을 그대로 옮겨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원래 구글은 모든 걸 이제 비밀로 두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경향에서 약간 벗어나서 그 구글 자체 데이터 센터 내에서 IBM 파워9 잘 쓰고 있다라고 발표를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그 딥러닝 관련해서도 이 IBM 파워9 잘 쓰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특히 뭐 때문에 그걸 썼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IBM 파워9의 그 강력한 메모리 밴드위드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썼어요. 그 특징이 구글은 저도 아주 잘 쓰는데 그 구글 트랜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을 하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이미지를 주로 하는 그 CNN과는 달리 RNN을 많이 씁니다. RNN은 CNN과는 달리 메모리를 아주 많이 씁니다. 그 메모리 밴드위드가 아주 많이 필요한 그런 워크로드죠. 구글은 이거에 파워9 쓰니까 아주 좋더라 하는 그런 식으로 그 답변을 했어요. 그게 아마 적절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박현종님께서 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멀티노드 스케일 아웃 혹은 스케일 없이 IBM 딥러닝 서버만의 강점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제가 기다리던 질문을 해주셔서 아주 감사드리고요. 일단 스케일 아웃 쪽, 즉 멀티노드에 걸친 그 딥러닝 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IBM은 일단 이거는 오늘이 첫 시간이라서 그것까지는 나가진 않았었는데요. Distributed Deep Learning이라고 하는 역시 소프트웨어 기능을 IBM 카페와 IBM 텐서플로우에 별도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리고 아까 보셨던 25GB 링크는 물론이고 그 PCI Gen 4 포트가 IBM 파워9에 탑재되죠. 이걸 이용해서 100GB EDR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100GB EDR 인피니밴드라고 하더라도 PCI Gen 4용과 PCI Gen 3용은 거의 2배의 속도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걸 이용해서 IBM은 그 과거의 슈퍼컴에서 쌓은 그 스킬이 있죠. 오픈 MPI를 이용하여 카페나 텐서플로우를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그 확장성을 최근에 이제 거의 세계 기록을 세웠어요. 기존 페이스북이 레스넷에 대해서 89% 정도의 확장성을 낸 적이 있었는데요. IBM은
95%까지의 선형 확장성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스케일업 방향에 대해서는 어차피 대부분 CPU는 2소켓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IBM은 아까 보여드렸던 LMS로 그 방향을 대충 정하고 있어요. 즉, 기존 하나의 서버에서 될 수 있으면 여러 장의 GPU를 붙이려고 했던 욕구는 사실은 이게 가령 한 장 쓸 때 1이라는 성능이 나왔다고 하면 2장 썼을 때 2라는 성능 당연히 안 나옵니다. 이건 CPU나 GPU나 다 마찬가지예요. 4장 썼을 때 4라는 성능 당연히 안 나고요. 3 정도 나올까요? 3도 나오기 힘들까요? 그 정도거든요. 어떤 심한 경우는 가령 2장을 썼는데 한 장의 성능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장의 GPU를 쓰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메모리 때문에 그래요. GPU 한 장의 메모리에는 이게 다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능이 불리한 걸 알면서도 2장, 4장에 나눠서 담았던 그런 거죠. 이것들을 LMS, 즉 CPU 메모리를 일부 활용하는 그런 방향을 통해서 좀 더 적은 수의 GPU로 훨씬 더 큰 모델을 트레이닝할 수 있습니다. 예, 좀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신 5분께 커피 교환권을 드리기로 했는데요. 경쟁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예, 박선희 님께서 해주신 질문입니다. 국내에서 전문 딥러닝 솔루션을 구축하여 사용하는 곳이 많은가요? 얼마나 많은 딥러닝, 머신러닝 분야 업체들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권위 있는 그런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고요. 제가 아는 거는 많다 정도고요. 저도 저희 활동을 하면서, 지원 활동을 하면서 여러 업체들하고 만났었는데요. 그냥 이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의료 같은 경우는 사람 몸은 다 똑같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물론 인종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쪽은 그냥 트레인된 모델을 판매하는 그런 쪽을 이제 원하시는 그런 느낌인데, 그건 말고 특히 기업용 고객 패턴 분석이라든가 또는 사기 방지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 기업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완성된 모델을 판매한다기보다는 각 기업의 솔루션을 들고, 물론 하드웨어, GPU 서버도 함께 들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 기업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구축해주는 그러한 솔루션을 이제 판매하는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저희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 일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갔던 거고요. 그래서 특징이 이게 그런 데이터들은 기업의 비밀이고 또 자산이기 때문에 결코 바깥으로는 내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라우드보다는 결국 온프렘으로 GPU 서버를 구매하셔서 자사 데이터 센터에 두고 트레이닝을 시키시는 그런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태 님께서 해주신 질문인데요. 현재 IBM 파워 AI 소프트 스택에서 지원하는 텐서플로우 버전은 어떻게 되나요? 텐서플로우의 버전업에 대한 지원 수준이 궁금합니다. 현재 파워 AI에서 지원하는 것은 가장 최근에 봤던 것이 버전 1.5였어요. 그렇고 현재 저희가 내부적으로 받은 것은 현재 1.8 현재 열심히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작년에 이제 저희 개발 쪽에서 이제 공표한 거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새로운 버전의 파워 AI를 계속 꾸준히 내놓겠다라고 이제 현재 얘기하고 있고요. 최근에 엔비디아의 쿠다 버전이 9.0에서 9.1 다시 이제 9.2 계속 올라가면서 좀 지체가 걸린 건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IBM이 계속 꾸준히 신속하게 버전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상무님 지금 계속 질문에 답해 주시느라고 땀이 좀 송글송글 맺히시는 것 같습니다. 물 한 모금 한 잔 하시고. 괜찮습니다. 예. 자,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식 님께서 해주신 질문인데요. IBM의 퀀컴 API에 관심이 많습니다.
미래 IBM의 퀀텀 컴퓨팅 AI가 대중화되면 지금의 GPU는 과연 인기가 사라지게 될지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예, 저 어려운 질문 주셨고요. 그 퀀텀 컴퓨팅도 일종의 병렬 컴퓨팅을 대체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IBM 퀀텀 컴퓨팅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FAQ라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요. 퀀텀 컴퓨팅이 패러렐 컴퓨팅을 대체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리고 실제로 대체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패러렐 컴퓨팅보다는 좀 더 못한 그런 성능을 낸다고요. 물론 그 퀀텀 컴퓨팅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리소스를 가진 병렬 컴퓨팅만은 못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적은 리소스를 가지고 훨씬 더 문제를 쉽게 푼다는 그런 거에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예전에 올바르지 못한 가령 뭐 전 세계의 컴퓨터는 뭐 3대면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누가 예측해가지고 지금 와서 두고 조리돌림 당하는 그런 케이스가 보긴 했습니다만 저도 그 중에 하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퀀텀 컴퓨팅은 현재로서는 이제 초전도 기술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데나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퀀텀 컴퓨팅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이런 딥러닝 쪽을 퀀텀 컴퓨팅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는 그거와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GPU 쪽 그런 병렬 컴퓨팅은 앞으로 별도의 방향으로 계속 잘 진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질문하신 임근식 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분 커피 교환권이 유력해 보입니다. 예, IBM의 경우에는 GPU 하드웨어 자체 연구에 집중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IBM은 GPU 하드웨어 쪽보다는 GPU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에 연구를 집중하시는 건지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예, 저도 이분이 커피 굉장히 강력한 후보자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IBM은 GPU 하드웨어 자체를 연구하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저희 IBM은 GPU를 가장 효율적으로 탑재하기 위한 CPU와 서버 그리고 그를 둘러싼 인프라 소프트웨어 쪽의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파워9의 NVLink라든가 그리고 그거를 이용한 Large Model Support Distributed Deep Learning 그리고 최근에 오늘은 말씀 안 드렸는데 Power AI Vision 그리고 Deep Learning Insight 그런 여러 가지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좀 더 딥러닝을 쉽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자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예. 또 다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식님, 네. 커피 교환권에 아주 확인사살을 이번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장 인기가 있는 딥러닝 프레임워크이 텐서플로우이지만 이 외에도 사실 카페 등 쟁쟁한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있습니다. IBM의 경우에는 딥러닝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건지요? 예, IBM 파워 AI 발전 방향이 좀 더 다양한 딥러닝 프레임을 계속 리크루트하는 거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직접 뵌 고객분들께서는 크게 텐서플로우, 카페 이 양대 산맥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요구하신 것들이 이제 뭐 파이토슈라든가 뭐 케라스라든가 몇 가지 다른 것들도 요구하셔서 이제 제가 빌드해드리거나 설치해드린 적이 있긴 있습니다만 현재 보면 대부분 텐서플로우, 카페 그 중에서 요새 보면 텐서플로우 쪽이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아무튼 다양한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계속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임근식님의 3개의 질문을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 질문을 다 대답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지금 다 답변을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시간이 다 됐죠. 아쉬운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상무님 그 질문에 다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또 좋은 시간을 마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무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신 웨비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IBM GPU 서버는 이제 NVIDIA Port on CPU라고 하는 확실한 기술적 차별성과 그리고 공격적인 가격 오퍼링을 가지고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IBM GPU 서버 오퍼링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뭐 전화 또는 IBM 컨택센터 또는 여러분 그 회사를 담당하고 있는 IBM 담당 영업사원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언제든지 반갑게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IBM의 딥러닝 서버 솔루션 1편 왜 GPU의 역할이 중요할까 웨비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